자, 그러면 다음 네. 미스터 마켓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채권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채권 금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김프로가 채권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금리가 이렇게 뜨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네. 또 우리 주시장 내지는 금융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실 이제 만약에 채권을 사시더라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짧은 채권, 워런 버핏이 짧은 채권 사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런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헤드라인을 보시면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5%가 코앞이다. 페드는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비둘기파가 하루 이틀 사이에 득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스터 마켓 말고 미스터 공포로 바꾸라고 지금 난립니다. 들 그래.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짰어, 이거. 그래서 채권 시장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904. 근데 이제 장중에는 4.1을 넘어갔다. 4.91대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얘기만으로 했던 10년물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지표가 되는 기준 실세 금리를 반영하는 지표 채권이거든요. 이게 4.9대를 넘어서 이제 5%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현실감 있는 시장이 어제 열렸다는 거죠. 2007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채권 차트는요. 주식 개별 종목 차트하고는 달리 한번 추세를 그으면 상당 기간 이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저게 뭐 2년 전에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면서 0.5%였어요. 지금 4.9. 조금 있으면 10배 됩니다. 10배. 금리가 실세 금리가 10배 되는 거를 우리가 지금 2, 3년 동안 보시고 네. 계시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가지고 계속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페드의 기준금리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가 2년물이잖아요. 요거는 얼마냐? 5.218입니다. 5.22.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2년짜리 미국채가 부도난다고 생각 안 하시고 2년 동안에 금리가 올라도 2년 동안 홀딩하실 분은 5.2를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 이것마저 불안하시면 이런 단기 채권들로 운영하는 미국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MMF 드시면 이 금리 줍니다. 그냥 수시 입출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상황이고 또 초장기 금리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30년 만기. 왜냐하면 이 30년 만기 채권이 중요한 게 30년 만기 뭐가 있죠? 모기지 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4.98 정말 5%가 0.02% 나옵니다. 30년 만기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런 금리 상승이 왜 나왔냐? 엊그저께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소비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그죠? 고용지표 이런 얘기를 계속 넘어왔는데 미국의 소비 시장이 생각보다 좋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가 앞으로도 빨리 빠지질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장기 금리가 미국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죠. 근데 사실은 채권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수급이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채권의 발행과 채권의 추가적인 공급이 미국 금융시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양적 긴축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페드에서 예전에 제로 금리까지 낮춘 다음에 그래도 경기가 안 살 것 같으니까 뭘 했냐면 양적 완화라는 걸 했는데 네. 그 양적 완화는 뭐냐면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면서 채권 값을 지불하는 그러니까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시중에 은행으로 주면은 그게 이제 대출로 풀리고 이러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팽창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인플레가 자극이 되니까 지금은 양적 완화가 아닌 긴축을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무슨 얘기냐? 채권을 파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의 돈이 연준의 금고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월에 얼마냐? 월에 950억 달러 정도 돼요. 월에. 950억 우리 돈으로 달러? 128조씩. 130조쯤. 월에. 네. 그렇게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9월까지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의 총량이 얼마냐면 1조 7,6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 채권 발행 계획이 1조 달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평년에 한 25%가 는 겁니다. 와. 네. 이런 거잖아. 1조 달러 하고 있었는데 1조 2,500억. 근데 그 25%가 그렇게 큰 거냐?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을 살 자금은 글로벌리 거의 픽스돼 있거든. 예.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25% 물량을 추가적으로 넣고 연준에서도 980억 달러씩 더 추가적으로 채권 폭탄, 물량 폭탄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에 의해서 채권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여기다가 채권 매수세가 그러면 파티를 하면서 되게 고금리로 막 사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좋으면?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장단기 금리가 그래도 역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채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단기로 자금을 싸게 조달해 가지고 더 수익률이 높은 장기 금리를 투자하면 이게 자기네 작전대로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로 빌릴 수는 있는데 빌려봤자 역마진이 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수급에 있어서 공급은 매우 늘어 있는 상황인데 채권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여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단기 금리에 굉장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2년물이라든지 초단기 금리 쪽에 배팅을 들어가고 장기 금리를 안 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고민과 또 하나는 어떤 기대를 하게 해요.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시중금리가 높으면 통화량이 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연준의 긴축 정책을 시장에서 해준다.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올리는 효과가 있잖니. 그래서 비둘기파들이 금리 동결해도 된다니까 잠깐만 좀 지켜보자고 이런 얘기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FOMC가 열리면 투표권을 갖고 있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일어서지 말고 앉아 있어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하고 비슷한 걱정을 얘기했어요. 높은 금리 상황에서 생존할 수 없는 기업들이 걱정이 된다. 금리를 올리면 아까 러셀 2000 말씀드렸고 러셀 2000에도 포함되지 않는 미국의 한 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회사채 금리가 굉장히 높고 은행에서 이런 기업들에게 대출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앞서 단행한 긴축의 여파가 흡수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금리를 오래 동결할 필요도 없다. 몇 달만 지켜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미국의 그 연준의 3인자가 누구냐면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약적인 기조의 통화 정책을 한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아웃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관련자들이 더 이상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 못하는 기간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FOMC가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종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미묘한 모멘텀에 와 있다. 그런데 제 걱정은 제롬 파월의 입에서 우호적인 얘기가 나올 거를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연준이 여기서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롬 파월은 이번이 끝이거든요. 여기서 더 한다는 기대는 본인도 없고 시장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다시 금리를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인플레이션을 고통 기간에 자기의 임기를 끝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서 금리의 통화 정책의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네. 우리가 시장이 너무 연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뭔가 자산운용을 연준이 뭐 또 주식이 많이 빠지면 또 도와주겠지 이런 기대는 예전엔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어쩌면 그 기대를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어긋나는 그런 정책들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치솟는 미 국채 금리가 사실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도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개장이 되는 우리 증시도 조금 걱정스럽게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을 움직이는 제일 큰, 제일 중요한 그 변수가 이제 금리와 환율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 오늘 금리 이야기 여러분께 좀 드렸는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네. 생기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미스터 마켓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러시죠. 네, 우리 권수르 팀장님도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